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현대모백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이 1000조라는 시가총액을 이제 장중에 돌파를 했죠.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자, 로봇 섹터의 종목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 역시도 많은 분들은 우리 주주분들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모백스 근본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현대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자, 로봇 섹터의 흐름이 이어질수록 자, 현대모백스 역시도 같이 흐름을 함께한다. 이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 앞으로 일정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로봇 섹터가 움직일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전에도 계속해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재미난 거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백스가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이제 요 구간에서 제가 매집이 잘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자, 거래가 터졌던 구간의 절반 구간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귀신같이 정확하게 어때요? 요 3만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거래량이 터졌던 그 구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다. 요거 매집이 잘 된 종목에서 나오는 특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시고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세력주와 이 수급주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현대모백스 자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맞으나 이 수급 현황을 볼게요. 이 투신과 연기금이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수급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연기금하고 투신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보시면, 자, 어때요? 최근에 이제 수급 현황은 이제 매도가 좀 많긴 한데 얘네들이 굉장히 거래가 활발합니다.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운용자금이 가장 크죠. 2등이 투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활발하게 들어온다라면은 그 종목이 굉장히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현대모백스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투신하고 연기금이 사실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매집주 혹은 이 세력주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 팁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세 상승주의 특징들. 자, 현대모백스 역시도 대세 상승주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 기준은 주봉상의 기준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요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리고 현대모백스 자체적으로도 오늘 투자 위험 종목이 판단되는 날이에요. 자, 해제 요건에 보시면 2월 5일 날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 오늘은 아니었네요. 내일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조건에 어느 가격에 넘어가지 않아야 이제 풀리는지에 대한 내용, 사실 딱 봐도 위험은 풀립니다. 대충 얼핏 봐도 위험은 풀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그 기준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하면 공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요거까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때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댓글창에 매도금지 요청 드릴게요. 자, 매도금지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현대모백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정이 나왔다, 아니면 시세가 이제 다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서는요, 매도금지 요청드리지 않아요. 어디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대모백스, 자, 로봇 섹터 여전히 흐름 살아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현대모백스 당연히 위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매도금지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모백스가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딱 봐도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이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요곳에서 강한 매집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 말은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잠궈놨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자, 요거와 별개로 매집이 잘 됐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요겁니다. 자, 상승했던 구간, 거래량이 시작됐던 그 구간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때요? 절반 라인에서, 자, 요게 상승했던 구간에 딱 요 라인이 절반 라인이에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이런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과거에 엔캠이라는 종목 아시죠? 2차전지 전해질 관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소위 말해 전환사채 세력들이 장난을 친 종목으로 많이 유명한데,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저점 대비 고점을 이었을 때 정확하게 첫 번째 탄이 여기잖아요. 자, 그 구간에 이 절반 라인에서 어때요?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죽었다가 또 한번 상승했다가 시세가 끝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의 특징, 자,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왜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오느냐? 자, 요런 구간에서 본인들이 매집했던 물량을 한 번에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들이 총 이렇게 3번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종목도 봐볼까요? 자, 매집이 잘 된 종목들, 예, 휴림로봇입니다.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라인이라고 보는데, 자, 이거 왜 그러냐? 자, 세력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자, 이번에 시작을 하기 전에는 요 라인은 깨지 않죠.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고 시세를 뿜어냅니다. 자, 요게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세를 줬던 거래량이 터진 구간으로부터 얘도 보시게 되면, 자, 이날 음봉이 터진 날에 워낙 하락률이 컸다 보니까 이탈은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지지 라인이 형성된 거는 상승했던 구간에 이렇게 절반 라인에서 계속해서 비비고 있죠. 얘는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미 그런 사례를 보여줬죠. 자, 요때예요. 자, 요때는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엮였을 때랑 삼성전자 M&A 인수합병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올렸는데, 자, 얘도 보세요. 시작했던 구간에 딱 요 라인입니다.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 7,000원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자,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의 특징,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급주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어요. 수급,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가 되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 그렇죠? 이런 수급주의 특징은 뭐가 있죠? 바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외봉으로 끝난다라고 하죠. 이렇게. 근데 수급이 잘 된 애들은 쌍봉 패턴이 나오거나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요. 자, 왜 그렇다 그랬죠? 자,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본인들이 매집한 물량을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봉 패턴이나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 근데 삼성전자는 수급주예요.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과 투신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 자,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봐볼게요. 자, 어때요? 강한 상승 이후에 한 번에 죽어버리죠. 자, 왜 그러느냐? 자, 기관과 외국인. 자, 이들의 진짜 가치 투자라는 어떤 밸류에이션 판단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요. 자, 여기가 고점이라 판단되면요. 그냥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합니다. 아, 이제는 고평가 구간이네. 미련 없이, 주저없이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간다. 자, 이게 바로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자,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 과거에 광기 구간 나왔을 때, 자, 어때요? 딱 봐도 한 번에 그냥 끝나죠, 이렇게.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주포 역할하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현대모백스는, 자, 근본 있는 기업은 맞으나 어때요? 연기금과 투신이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집의 정황이 너무나도 두드러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작점, 거래량이 터진 시작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줬다.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한번 올려줄 여지는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악의 경우, 자, 여기까지 돌파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현대모백스 제가 뭐라 그랬죠? 로봇주가 아직 섹터가 숨고르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용히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실제로 엑시트가 됐다라면은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여기서 이런 거래 대금을,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요거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과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이벤트와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 더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요 라인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갈 걸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휴림로봇이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휴림로봇. 얘는 누가 봐도 세력주예요. 근데
자, 이 음봉이 터졌던 날의 거래량을 보세요. 딱 봐도 앞전에 매집했던 구간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물량을 털었어요. 근데 현대모백스는 아니죠. 현대모백스는 자, 이 구간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 비했을 때도 여전히 거래량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엑시트가 불가능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대상승주의 특징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대대상승주, 요건 주봉을 봐야 돼요. 이 주봉상에요, 여기 파란색이 이제 10주선이에요. 일봉상에 11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대상승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봐볼까요? 네, 삼성전자 어때요? 항상 조정이 나와도 이 10주선을 이탈을 안 해요. 항상 이 1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SK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이 10주선 타고 가죠. 10주선에서 조정이 나와도 버텨준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또 최근에 대대상승주였던 거 기억나는 거, 자, 효성중공업 생각나네요. 자, 효성중공업이 다시 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대대상승주의 진입 구간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얘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10주선 터치하고 10주선에서 지지받고 이탈됐잖아요. 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10주선에 올라타는 요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혹은 진입 타점으로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은 10주선. 요것도 외워두시면은 다른 종목에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모백스 역시도 혹시라도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흘러내리더라도 우리가 10주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혹은 다시 신규 진입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요거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로봇 섹터가 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항상 종목을 보실 때 강조드리는 게 있죠. 차트.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종목인지를 봐야겠죠. 자, 두 번째, 재료예요, 재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이 재료가 있어야, 아, 이게 앞으로 전도유명하네 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재료는 지금 뭐가 있죠? 현대모백스? 결국엔 로봇 섹터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로봇 섹터들, 제가 이거는 너무 자주 말해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 결국엔 이거예요. 자, 머스크가 자, 로봇을 내년부터 판매한다라고 하죠. 현대차는 28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거고요. 자, 이들이 양산을 돌입하는 시점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걸로 인한 재료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요게 있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자, 미국 시장 나스닥에 상장하겠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자, 6월 안에는 뭔가가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자, 요거 말고도 또 있죠. 자, HD 현대 로보틱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기사화 된다라면은 로봇 섹터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작년에 로봇주가 최초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노랑봉투법이에요. 이게 아마 9월 달에 로봇주들이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요게 이제 시작점이었다. 노랑봉투법이 3월에 시행이죠. 요거 관련해서 또 갑론을박 사회면의 뉴스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또 로봇이 언급이 될 수 있고요. 자, 결국엔 이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지원, 자, 행정명령이 진행된다라면, 이것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년에 산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5년 12월 달 기사다 보니까 내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26년에 자, 행정명령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100%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결국에는 로봇 지원을 한다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중국의 로봇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얘네들을 견제하려면 자국의 로봇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대표적인 섹터 제가 예를 들었죠. 조선, 그 다음에 원자력. 자, 조선도요, 미국 자체적으로 배를 만들 수 없어요. 이것도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죠. 자, 원자력, 설계는 가능하나 시공은 불가능한 게 미국이에요. 그럼 이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과 원자력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둘 다 공통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행정명령은 진행이 된다. 아직 이것도 이제 일자가 픽스된 건 아니어서 언제 어떻게 기사가 나오면서 또 로봇 섹터의 흐름을 이어갈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제가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보기로 했었죠. 자, 오늘 투자 위험이 이제 9일차예요. 투자 위험이 지정이 됐고, 해제 요건이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 일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일째 되는 날에 요 세 가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되면 해제가 된다. 자, 위험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경고 종목으로 바뀌는데, 경고도 결국 풀어야 돼요. 이것도 10일 동안 유지가 되는데, 일단은 위험이 풀리는 요건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초 판단일은 2월 5일 내일이죠. 내일의 기준으로, 자, 1번 항목 판단일 T가 내일입니다. 내일이 종가 대비 5일 전날의 종가 비교했을 때 6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자, 내일의 종가 대비 15일 전날의 종가가 비교했을 때 100% 넘어가면 안 된다. 자, 3번 항목, 자, 최근 종가 15일 중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자, 요건 3번은 너무 직관적이죠. 자, 요 15개의 캔들 중에 가장 종가가 높은 위치, 요거죠, 요거. 그래서 내일 요 라인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면 투자 경고 3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높은 확률로 로봇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자, 요 날의 종가를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과 2번 항목에 계산하는 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1월 29일이, 자, 5일 전날이에요. 자, 1월 29일의 종가.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가 32,800원입니다. 32,800원. 자, 요거의 60%니까 1.6이네요. 자, 가격이 대략 52,400원 정도 되는데, 자, 요 위치를 넘어서야 돼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자, 2번 항목. 자, 15일 전날의 종가는 여기 1월 14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 24,550원이에요. 24,550원. 24,550원. 요거의 2배니까요.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요 가격이네요. 49,100원. 얘 역시도 대략 5만원의 근사치로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자, 1번과 2번 항목, 3번 항목 모두 해당이 안 될 확률이 거의 99%. 물론 내일 현대모백스에 어마어마한 호재 기세가 나온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상한가 기준이 얼마죠? 44,850원이었네요. 자, 상한가 가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 투자 위험은 풀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요일부터 다시 투자 경고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자, 또 10개의 캔들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의 캔들 기준으로 투자 경고를 풀지 유지할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풀고 다시 한번 로봇 섹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어서 제가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밌는 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거 뭐가 있죠? 수익이죠, 수익. 자, 일단 예상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예상 수익률은 500%. 제가 준비한 종목의 예상 수익률이 500%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차트가 좋아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2개나 나왔죠.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을 해보셔도요, 자, 오늘도 무상증자 한 종목이 나왔네요. 삼양 NC캠. 자, 루닛도 무상증자를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자, MI큐브 솔루션도 한 일주일 전에 무상증자를 한 것 같고요. 자, 아진엑스텍도 무상증자,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네요. 자, 뷰티 스킨도 무상증자. 자, 이렇게 실제로 검색만 해보셔도 무상증자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주주환원 정책이죠.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자, 무상증자가 테마로 간다. 종목이 많아지면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00% 가는 종목이 1000%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게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 사명은 노터스였는데 얘가 무상증자 대장주로 가주면서 무려 저점 대비 1300%를 가졌습니다. 보시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그만큼 강력한 재료에 테마까지 붙으니까 이런 높은
상승이 나왔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고요. 자, 유보율이 어떤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일까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유보율이 대략 한 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대기업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자, 다른 대기업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7200%였죠. 현대차보다 무려 13배 정도는 높은 말도 안 되는 유보율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이 종목은 75000%였어요. 자, 요거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면요 30대1도 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요 최소 2000%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아직 완벽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다면요, 자 75000%예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은 500%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은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애들의 사례는요, 이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하고 저점 대비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뷰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3대1을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HLB 바이오스텝이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자, 얘는 많이 했어요. 8대1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00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500%가 예상이 되면요, 이거 손익비 좋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현대모백스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해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 일 없습니다. 현대모백스 여전히 좋은 기업이고요. 로봇 섹터 흐름이 살아있는 한 무조건적으로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백스는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보자. 하지만 뭐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놓치긴 아깝잖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자,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진짜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3000만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수익난 거 중장기 포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좋겠죠. 여차하면 현대모백스 추가 매수도 좋아요. 자, 그런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 얼마 정도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어요. 자, 6개월은 어떤가요? 6개월도 사실 너무 길죠.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준비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일단 시장만 된다라면, 발동만 걸리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승부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 종목이에요.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세력들도 다 이미 보고 있죠. 자, 세력들 입장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왜 그렇죠? 100% 보낼 수 있는 종목을 테마로 보내면 1000%로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한 적 없죠? 자, 전 재산 다 투자하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생각이시면 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가격, 부담 없는 비용 정도로만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자,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현대모백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현대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거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갑니다. 애초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에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장 상황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그만하셔야죠. 우리는 여기서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2월 4일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 늦은 저녁 한 9시에서 한 10시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더 늦으면 2월 5일에도 보실 수 있어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마 늦은 저녁에는 한번 몇 분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에서 꼭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보시고, 늦은 저녁에 안내를 못 받아보신 분들은요, 제가 내일 오후장에는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오후장. 제 오전에는 저도 개인적인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전에는 어렵고 오후에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오후 받아보신 분들은 정규장에서 꼭 우리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하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꼭 요런 구간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좀 누르시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 창에서 이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 바로 두 글자 현대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늦어도 내일 정규장에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현대모백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매집이 잘 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거래량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 말은 이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잠궜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어때요? 거래량이 미비하죠. 휴림 로봇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매집했던 그들은 아직도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자, 거래량가 발생했던 상승 구간에 정확하게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걸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집이 잘 된 종목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엔 올라가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현재 로봇 섹터에는 아직 일정으로서 다가온 게 없죠. 제가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어요.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요거죠. 현대차의 28년 로봇 생산, 자, 머스크의 내년 로봇 판매, 이건 너무 멀었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일정, 요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요거는 슬슬 다가올 것 같아요. 자, 마감 시한이 6월이라고 하니 이전에 뭔가가 일정이 픽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HD 현대로보틱스 요것도 있죠. 요거는 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정까지도 제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요게 있어요. 노랑봉투법이 3월 달에 시행이다. 근데 일단 요거는 재탕 재료입니다. 이미 작년 9월 달에 로봇 섹터의 강력한 흐름을 시작시켜준 게 바로 이 노랑봉투법인데, 요거 이제 재탕이다 보니까 강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요거를 엮어서 다시 한번 눌렸던 로봇주들을 들어 올릴 수는 있다.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또 강력한 재료로선 요거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요거는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일정이 잡히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